정말 여야를 뜨겁게 달구었던 강서구 보궐선거가 끝난 지 이제 닷새를 맞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늘 이긴 자와 진 자로 가리게 마련이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크게 웃었고 국민의힘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표 차이가 17% 정도가 나니까 큰 차이다. 아니다. 예상되었던 차이다. 이렇게 애써 위안을 삼지만 아무튼 양쪽 양당의 표정은 대조적입니다. 당도 당이지만은 지지했던 유권자들 그리고 또 여론들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그 후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물론 이긴 쪽이야 자연 잔치집이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패한 쪽은 상대적으로 초상집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항상 이긴 쪽과 진 쪽의 당선 인사, 사례 인사, 또 낙선 사례 인사를 하기 마련인데 이긴 쪽에서는 늘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주신 성원에 끝까지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대개 이런 투로 당선 인사를 하죠. 패한 쪽은 어떻습니까? 주신 회초리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환골탈퇴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여야가 거의 같은 투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인사를 올립니다. 한마디로 상투적인 표현일 뿐이죠. 저는 여기에서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가 총선거를 위한 전초전의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빨간 등이 켜졌다. 빨간불이 켜졌고 민주당에는 말썽 많았던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결속하고 강화하고 또 친명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힘을 실는다. 이런 투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각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평론가 내지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엊그제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좀 놀랐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여러분들과 다 같이 같다라고 공유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보수 쪽의 사람들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신문의 인터뷰를 바라봤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여준 씨를 표하기를 보수 책사 윤여준 쓴소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책사 우리에게는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책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꾀를 내어서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남을 도와서 꾀를 내는 사람 이 정도를 책사라고 하는데 유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제갈량이 있죠. 맞서 싸웠던 조조에게는 가후라는 그 책사가 있었습니다. 또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웠을 때에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 기본을 장량이라는 책사가 만들어냈었습니다. 우리 조선조에 있어서 대표적인 책사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한명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명회. 그러면 현대 쪽으로 넘어와서 문재인 정권에서의 책사급은 누구였을까요? 문정인 정도가 책사라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윤여준 씨가 책사 소리를 들으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는 윤여준 씨가 뛰어난 지략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여준 씨는 상황에 대처하는 기회 포착이 대단히 빠른 사람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태어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윤여준 씨가 아마 이 정부에서 큰 일을 맡을 것이다. 중책을 맡고 윤 정부에 이런저런 조언을 할 것이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본인 자신도 이 정부에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일을 하지 않겠는가 내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윤 정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당사자인 윤여준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섭섭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요즘에 이런 때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측으로부터 부결이 되고 여가부 장관의 자격 시비 논란이 뜨거웠었죠. 또 당사자 출마자의 자격 시비도 논란이 되었지만은 아무튼 여당으로 볼 때에는 최악의 악재를 만난 것이죠. 정치 상황이 좋은 판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여당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아무튼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 보궐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여당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큰 차이로 대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모두들 이제는 한마디씩 하게 마련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윤여준 씨가 끼어들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윤 정부와 윤여준 씨 관계는 그렇게 썩 가까웠고 달가운 사이는 아니었었죠. 윤여준 씨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볼 때에 쓴소리를 아주 톡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의 진실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문제는 향후 시비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만 추종하는 국민의힘 용산 하부 조직이 돼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매서운 심판을 받았다. 정부 여당이 이 결과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하고 변하지 않으면 다가올 총선거도 마찬가지가 된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내쳐야 하고 굴림이 아닌 설득의 리더십을 보일 때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것이 없죠. 사실 명의의 진단처럼 명확한 처방을 내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저는 이와 반대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지만은 과연 책사라는 윤여준 씨가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지지도 30% 정도대를 보여주었는데 민심의 뜻, 민심을 표출했는데도 대통령이 오불관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오불관원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민심이 분노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또한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정당으로서의 위상도 없었고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면서 추종을 하고 용산의 하부 조직처럼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려면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대통령은 굴림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아주 심하게 매섭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언짢은 소리를 들으면은 화를 낸다고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 참모들이 가날간 말씀은 그러니까 충직하게 바르게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제대로 통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통령이 거의 듣질 않는다. 이런 소리는 싫어한다라고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결과 17.15%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덜 벌어진 결과다. 복을 거둔 원인 제공자를 사면 복권해서 다시 출마시킨 것은 강서 구민에 대한 모욕이다. 글쎄요,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것은 나중에 시비거리도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쪽 보수 쪽에서 볼 때에는 당시 그러면은 재판 과정은 옳았느냐 정당했느냐라고 주장을 할 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로 좀 치고 넘어가죠. 그나마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동원이 돼서 격차를 줄어든 것이지 실제의 민심의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본다.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물갈이 쇄신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감동은 없을 것이다. 왜? 대통령의 자신의 신복을 보내면 대통령이 자신의 신복을 다시 보내면은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여준 씨에게 이렇게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내치고 시장 상인이든 누구든지 터놓고 기탄 없이 얘기해야 한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서민 행정, 서민들의 살림을 위해서 시장이라든가 구석구석 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였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자기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그런 옳은 말씀이죠. 저는 이분 책사인 윤여준 씨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말씀이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대통령을 위한 간언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할 수가 없었다면은 측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본 적은 있었는지, 왜 당신은 책사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30여 년 동안 양지만을 쫓아다녔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항상 윤여준 씨가 하는 얘기는 여 때나 야 때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있을 때에 똑같은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없지만은 항상 그 화두가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죠. 청와대의 지시만을 따른다. 청와대의 눈치만을 바라본다. 청와대는 소통보다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만을 내린다. 늘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이고 대통령실로 바뀌었죠. 여기에 청와대를 빼고 용산이나 대통령실로 옮겨보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번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실만 바라본다, 용산만 바라본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통의 청와대다. 늘 하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을 30여 년간 여야를 넘나들면서 해오던 그 소리였는데 진정 윤여준 씨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책사라는 그 직책, 그 직위는 정책과 전략을 세워서 그 제후라는 사람, 책임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제1의 책사라고 하는 제갈량을 군사, 군대 군자에 나라 군자에 스승사자를 붙여서 군사라는 직위까지도 부르곤 했었습니다. 윤 정권 초기에 윤여준 씨가 이 정권에 들어가서 합류하면서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지요. 아마 본인도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정권의
비판적인 소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진정한 제갈량과 조조의 가후같이 유방의 장량과 같은 그런 진정한 책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책사에 걸맞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훈수를 두는 정치 훈수꾼들은 많았다. 불러주면은 자기를 측근으로 불러주면은 친정부적인 발언 아니면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을 정치 훈수꾼, 정치의 거관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